2025년 9월 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는 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돈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시간이 똑딱똑딱 지날 때마다 이자라는 녀석을 몸에 덕지 붙이게 된다. 그래서 돈은, 경제는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갈 때마다 무조건 성장해야지만 성장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해드리냐면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 어떤 경제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없음 이렇게 발표가 되면 말은 전월 대비 변함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함없는 게 아니라 후퇴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 썰을 풀어드렸죠. 약간 지금 제가 전월 대비 변함없음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니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우울감이 들까봐 지금 현재로는 아니야 나는 지금 쉼표 상태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상태야 라고 스스로 지금 위로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딱 바라보면은요. 마치 저 같아요. 3200을 찍었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찍었다가 뭔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지루함을 줍니다. 물론 종목들은 움직이고 수급도 있고 분차트도 움직이죠. 미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밥도 먹고 이렇게 녹음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물며 똥도 싸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움직이지만 무언가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입니다. 뭐 언젠가는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뉴욕 증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매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구직, 이직, 감원계획 관련된 경제지표들도 있지만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전월 대비 얼만큼 증가했는지 실업률이 얼만큼 어떻게 됐는지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하루 이틀 전에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지표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자,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도 예전과는 다르게 수치가 상당히 삐딱해지고 있고 그 삐딱해진 수치가 두어 달 뒤에는 더 심하게 안 좋게 삐딱하게 발표가 되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며칠 전에 그거는 설문조사가 좀 응답률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기존에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3만 명이라고 했는데 두어 달 뒤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4만 명은 얼어 죽을 고작 10,000명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어. 이 이슈가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8월 1일 날 있었습니다. 8월 1일 발표된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충격적으로 73,000명밖에 증가되지 못했고 그 앞에 달, 2달 발표되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4만 명이 넘었으나
두어 달 뒤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10,000 몇천 명밖에 안 됐다. 굉장히 충격적인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달에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무엇이다?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한 달을 보냈고 9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했고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 노동부의 고용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0.77, S&P 500이 0.83, 나스닥이 0.98% 상승했고요. 자,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는지 전문가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일단 상승했으니까 긍정적인 이유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은 둔화됐는데 서비스업 업황이 호전해?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강세로 마감했네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보고 얘네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오늘 방송에서 지금까지는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제지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하고 고민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반복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PMI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돈다방 미쓰리를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는 알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전망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PMI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 가시나 나 무슨 얘기할지 알아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PMI 지표는요.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되는 PMI 지표가 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있습니다. PMI 지표의 종류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고 제조업 PMI 지표가 있으며 그 기준은 50입니다.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 구간이라고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발표되는 PMI 지표는 서비스업 PMI 지표는 경기 확장 국면 50 이상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제조업 PMI 지표는 경기 위축 구간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물론 제조업 PMI 지표가 살짝 기준 50을 터치하지만 그거는 속된 말로 튄다고 얘기하지 추세적으로는 제조업 지표는 여지껏 경기 위축 국면에 돌입해 있다. 머물러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웬간하면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하에서 놀지 않는다. 즉 50 이상에 머물러 있다. 이 이야기가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의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해드렸던 고용지표와 PMI 지표 이 두 가지가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문제인 거죠. 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해 볼게요.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더니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은 둔화됐는데 서비스업 업황이 호조다. 그래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ADP 8월달 민간 고용지표가 전월 대비 54,000명밖에 증가되지 못했어요. 시장 전망치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65,000명 예상했고요. 7월달은 즉 한 달 전에 발표된 지표는 6월 대비 10만 6천 명 증가했다고 얘기하니까 8월달 민간 고용 지표는 7월 대비 무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 예상을 이렇게 6만 5천 명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8월 1일 발표됐던 노동부의 고용지표, 즉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고작 7만 3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상치를 잡았겠죠. 거기에다가 그 앞에 두 달도 기존에는 14만 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만 몇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어. 야, 고용지표 되게 충격적인데? 이런 공포를 가지고 만들어낸 예상치가 6만 5천 명이었는데 ADP 민간고용지표는 그 6만 5천 명보다도 부진해서 5만 4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었으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3만 7천 명 증가했다고 하고요. 시장 예상치는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입니다. 30만 건 정도가 돼야지 아이고 미국 고용 큰일 났네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업상 청구 건수가 미국 주식시장을 주름 잡는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30만 명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증가폭이 얼만큼 가파르냐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최근 21만 명, 22만 명 정도로 유지됐었는데 23만 7천 명까지 왔다. 주목해 봐야 되고 물론 24만 명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저렇게 증가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놀라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PMI 지표. ISM에서 발표한 8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 7월 달에는 50.1이었는데 8월 달에는 52로 상승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7월 달엔 55.4였는데 8월 달은 7월 달보다 소폭 하락해서 54.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ISM 8월 달 서비스업 PMI 지표도 전월 대비 상승해서 52.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표는 하락했지만 54.5. 이렇게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 얼만큼 높게 나오느냐? 웬간에서는 기준선 50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 얘기 오늘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서비스업 PMI 지표는요. 50 이하를 만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지표가 튀어서 49 정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조 PMI 지표는요. 여러분 9월 2일 ISM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 7월 달엔 48.0이었는데 8월 달엔 48.7로 상승했다. 제조 PMI 지표는 50 이하에서 항상 거의 오랜 기간 머물러 있고 물론 이날 발표된 즉 9월 2일 발표된 S&P 글로벌 8월달 PMI 지표는 5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만 이 지표는 좀 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 이제 여러분들께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의 내용을 보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니까 전문가들은 상승의 이유를 찾았고 그 상승의 이유를 미국 고용 관련 지표는 둔화됐는데 서비스업 업황이 호조를 보여서 강세를 마감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잖아요. 서비스업 PMI 지표는 원래 경기 확장 국면인 50 이상에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고용 지표는 지금 상당히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은요. 경기 침체를 묻히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를 묻히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엄청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달, 작년 9월달은 이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결국 9월달 50bp 금리 인하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는 너무 충격적으로 부진한데 이거를 상쇄시킬 만한 서비스업 PMI 지표를 갖다가 붙여서 서비스업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업 PMI 지표는 원래 호황이었다고요. 웬간에서는 50 이하로 떨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밤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7만 8천 명 정도 예상하죠. 왜 예상치를 이렇게 낮게 잡았을까요? 물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6만 5천 명밖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노동부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는 예상치를 7만 8천 명이라고 해놓고 7만 8천 명 정도만 나와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9월달 25bp 금리 인하를 확정 짓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만약에 7만 8천 명보다 부진하게 나오면 B컷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50bp 금리 인하 단행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8월 초처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인정돼야 된다? 경기 침체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요. 50bp B컷을 하자니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기엔 작년 주가 하락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냥 부진한 경제지표 가지고 이렇게 잘 예쁘게 다른 경제지표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9월 달에 25bp만 인하해도 감사합니다 하려고 있는 거죠. 문제는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 25bp 금리 인하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11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그 기대감이 이미 주식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환호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누구보다 확신하면서 제가 예상했습니다. 미쓰리 예상이 맞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9월 달 50bp 금리 인하한다고 증시가 막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내내 증시를 상승시켰던 이유가 금리 인하 기대였거든요. 근데 50bp 금리 인하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100%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올해 9월 달에는 50bp 금리 인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50bp 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또 그러긴 싫어요. 하다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연방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서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어쩌지? 이지랄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은 둔화됐다. 이게 둔화입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여러분 미국 경제는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도 미국은 뭔 소리야 미쓰리 우리 미국 경제 좋아 라고 제시했던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였고요. 그 당시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못 나와도 14만 명, 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도 못 나오는데 그냥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항상 기준선 50 이상, 즉 경기 확장 국면에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PMI 지표를 갖다 놓고 서비스업 업종이 호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기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 뉴욕 증시를 보면서 해석을 보면서 쟤네들 나중에 어쩌려고 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떤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KB증권이죠. 9월 전반부에는 비중을 줄이고 후반부에는 비중을 늘리면서 연말리를 준비해라. 많은 증권사들이 9월달 주식시장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다 보니 의외로 좀 지루하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증시를 보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극적이실 수 있어요. 지루하지만 3200포인트 유지하고 있고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얘기한 9월달 증시가 안 좋을 거라는 게 너무 우려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한 주 지났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이야기가 9월달에 뭐 폭탄이 하나 떨어져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전문가들이 실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그러잖아요. 서비스업 PMI 지표 50 이상 이야기를 제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투자자들 공포에 떨지 마. 서비스업이 호조야. 원래 호조였어요. 원래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9월 2일 날 발표한 제조 PMI 지표 48 나온 건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저는 예상치 7만 8천 명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7만 8천 건보다 낮게 나온다면 50bp 비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약간 또 아리까리한 게요. 전일 관세 수입이 감소하면 즉 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해버리면 관세 수입 감소되면 이거 미국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헛짓거리 헛소리들을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피하고 싶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지웁니다. 그리고 9월 달엔 금리 인하만 집중해 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만 집중해라고 얘기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지금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쏙 빼놓고 그냥 금리 인하 하자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9월달 지금 첫 주 지났습니다. 굉장히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미쓰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마치고 저는 내일 과연 9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미쓰리 예상대로 노동부가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예상보다 높게 발표될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경기 침체고 나발이고 그냥 금리 인하에만 집중해 이런 시나리오로 움직일지 아니면 플랜 B로 갈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바지 더위 건강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